자, 여러분들, 가는구나. 자,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사실은 산화, 환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느냐? 산소를 주면은 산화, 그 다음에,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고요. 전자를 주면은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었어요.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문제가 생긴 애들이 발생을 해요. 바로 뭐냐면, 잘 모르겠는 게 있어.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따지자니 이게 산화인지 환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산화수라는 개념을 써요. 자, 지금부터 산화수라는 거는 원래 공식적으로는 2학년 때 배워야 돼요. 2학년 때 화학 1에서 배우는 게 정상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산화수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써먹는 거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산화수를 배우면 좋은 점은 산화 환원을 따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편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네 학교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산화 환원을 얘기를 할 때 불편하니까 그냥 산화수를 가르쳐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몇몇 학교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점이 뭐냐?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그냥 끌어다가 내려서 문제를 내도 전혀 손색이 없거든. 얼마나 편해,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통합과학에 있는 거 말고 수능 문제 이런 거 갖다 내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들은 그런 것도 못 풀어? 그럼 상기가 좋잖아. 그치? 얼마나 편해. 그래서 산화수라는 걸 가르쳐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 준 거는 거기 27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모양이 좀 낯익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이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의 완자책이에요. 참고로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보게 될 책이죠. 화학을 선택해서 하신다 그러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페이지 보세요.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산화, 산소를 잃는 반응 환원입니다. 라고 소개시켜주죠. 여러분들 배운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철의 재련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철의 재련을 실제로 산화인지 환원인지 따질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산화 환원의 동시성. 이것도 역시 통합과학에도 똑같이 나와요. 산화가 있으면 당연히 환원이 있어야 되고 환원이 있었으면 당연히 산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 반응식을 찾았는데 산화는 찾았어요. 근데 환원을 못 찾았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산화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정말 환원을 못 찾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치? 이건 마치 뭐랄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없는 거는 주위에 여학생이 없어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죠? 어떻게 뭔지? 자, 그래서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B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린다 그럼 산화다. 전자를 얻었다 그럼 환원이다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예시들,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배운 거랑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실험이 하나 나오죠. 실험이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황상 구리 수용액에 아연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황상 구리 수용액 구리 몇 플러스? 2 플러스짜리 들어있고요. 거기에 SO4 2-짜리 음이온이 들어있고 이런 수용액이 있어요. 여기에 누구 집어넣었대요? 아연 집어넣었대죠. ZN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뭐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일단 알려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연이 녹았어요. ZN이 녹아서 ZN2 플러스라는 양이온을 방출했어요. 그리고 전자 몇 개 방출해내죠? 전자 여기서 2개 방출해내죠. 그래서 이 전자 2개를 누가 구리 이온 하나가 받아서 이 표면에서 구리가 어떻게 되죠? 받아서 석출된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어떻게 됐죠? 아연은 ZN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몇 개? 2개 내어주면서 얘는 뭐가 되었다? 산화되었다. 그 다음 구리는 CU2 플러스는 전자 몇 개를 얻어서 전자 2개를 얻어서 CU 구리 원자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되었다? 환원되었다. 하여튼간 뭐 됐다 이런 표현만 써 아주 그냥
얘네들은 꼭 그런 거 잘 쓰죠. 무슨 나중에 반도체 배우면 원자가띠, 전도띠 그런 무슨 띠 하나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산화됐다, 환원됐다를 옆에서 못했다 이런 거 하고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읍섭이니까. 아셨죠? 아, 뭔지 알죠? 할 때 쓰는 거. 그쵸? 차마 말은 못 하겠어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러면서 뭐가 석출됐네.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사라졌으니까 수용액이 푸른색이 점점 어떻게 된다? 옅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아연하고 구리하고 원자량 주면서 구리가 아연판에 달라붙었으니 아연판은 뭐 무거워지네, 가벼워지네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때 구리 원자 몇 개가 석출되면서 아연이 몇 개가 이온이 되니? 이때 전자는 몇 개 주고받니?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제가 하나짜리 더 드린 거 있죠? 여기 하나짜리 더 드린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것도 가끔 학교에서 이거를 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어머, 방금 한 거 또 있네요? 그쵸? 맨 밑에 실험에는 방금 한 거 또 있어요. 자, 이 종이 낱장짜리 한 장의 출처를 알려드릴게요. 이 낱장짜리 하나의 출처는요, 그 무시무시한 화투예요. 그쵸? 화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화원에 없냐고요? 네, 없어요. 화투에만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걸 보면 선생님 뭘 할 수 있죠? 가끔 문제를 이렇게 줘요. 여기까지만 주고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를 보여주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주고 이게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윤주야 미안해. 자, 윤주가 있고요. 제가 있어요. 자, 나 안 좋은 약간 껄렁껄렁한 사람. 자, 골목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윤주가 지나갑니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윤주가 네 그러고 옵니다. 윤주는 착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돈 있냐? 라고. 그때 윤주가 얘기합니다.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전 얘기하겠죠. 야, 너 내가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10대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100원 나오면 100대 때려야 돼요. 그쵸? 때리는 놈도 죽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서로 이제 협의 봐야죠. 아, 실은요, 제가 10,000원 있는데, 10,000대는 서로 힘들잖아요. 한 2대만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 보셔야겠죠? 어쨌거나. 전문용어로, 삥 뜯는다 그러죠. 이걸 전문용어로. 근데 삥 뜯는다는 표현은 조금 저속하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갈취하는 현장이다라는 표현을 써보죠. 좋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제가 훨씬 더 파워가 세다. 그러면 윤주한테 삥을 뜯겠죠. 그런데 사실 윤주가 알고 보니까 숨은 고수야. 그쵸? 아, 근데 영화에서 보면 숨은 고수 하나씩 있잖아. 조용히 운동생활 하는데 갑자기 빡치게 해갖고 어떻게 되는 거. 사실은 윤주는 어마어마한 내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야, 돈 있냐? 그랬더니 윤주가 씩 웃습니다. 없는데요. 야, 너 왜 내 앞에서 야, 이러지, 이제. 그치? 그랬더니 또 씩 웃겠죠? 그러면서, 야, 돈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또 그러겠죠? 그래서, 야, 내가 뒤에서 나면 뒤진다.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맞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반응을 할까요? 반응을 못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삥을 뜯으려면, 자, ZN하고요. 구리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누가 양이온이 돼 있죠? 구리가 양이온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구리하고 아연 중에서 누가 양이온이 잘 되냐에 따라서 자, 지금 표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요. 쭉 따져보면 구리 어디 있어요? 구리?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어요. 아연 어디 있죠? 아연은 왼쪽에서 보는 게 빠를까요?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있네요. 자,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는 반응이 훨씬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연하고 구리 중에서는요. 아연이 양이온이 훨씬 더 잘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 같지도 않은 구리가 C가 양이온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아연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연이 얘기하겠죠. 야, 같지도 않은 게 왜 네가 양이온이 돼야 돼? 양이온 정도가 내가 더 센데. 라고 얘기하겠죠. 거기 나온 것처럼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아연이 더 세요. 그러면 얘는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요걸 주지 않고요, 요렇게만 주고 이게 반응을 할지 안 할지 예측해봐라 라고 할 때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거기 앞자만 따서 칼카, 나마, 알, 납, 철, 니수, 납, 수, 구, 은,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치? 이거 외우는 거야. 이렇게. 참고로 저는 이게 중학교 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지금 빠져있죠. 그래갖고,
어떡해. 얘도 나와. 또 걔 중에는 여기서 저희는 산화수도 해요. 할 때 됐죠. 이제 슬슬 축하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통합과학 버전은 아니에요. 통합과학 버전은 아닌데 일부 학교 선생님들도 알려는 주고 또 하나 우리 왜 수학 시간에도 그렇지만 중학교 거 이렇게 시험 볼 때 고등과정 거 알고 있으면 참 편한 거 되게 많아요. 물론 객관식에는 쓰면 서술형으로는 그걸 내용을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미분 개념을 알아. 거기다 미분을 해갖고 값을 딱 구하면 답이 되게 쉽게 나오는데 그럼 돼? 안 돼? 안 돼서 이렇게 돌려가야지 이렇게. 이건 마치 초등학교 가고 X, Y는 해서 문제 푸는 거.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모, 세모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알려주는 거는요. 첫 번째, 자기네 학교가 산화수를 하거나 전기음성들을 이거 이온화 경향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대놓고 쓰셔도 되고요. 실제로는 안 한다. 그런데 답을 구할 때는 빠르죠. 그럴 때는 써먹으시고 서술형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서술만 안 하시면 되고요. 객관식에는 할 게 뭐야? 답만 나오면 되지. 그치? 그래서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건 이렇게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가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 상황은 됐고요. 만약인데요. 거꾸로 줄게요.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라 거꾸로 어쨌거나 여기 아연 양이온이 녹아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구리를 넣어준다. 자, 이러면은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게 문제죠. 결론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얘가 왕이거든. 지가 이미 왕으로 군림했는데 얘가 와갖고 야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야지 얘는. 그치? 얘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산화환원 전혀 일어나지 않냐고요? 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가끔 허망하게도 문제를 이런 식으로 주고 뭐 어떻게 될지 서술하세요. 정답? 반응? 없음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반응식 써서 전자 주고 받고 뭐가 산화됐네, 환원됐네. 와, 그러면서 피 터지게 쓴 다음에 얘기하죠. 와, 나 시간 모자랐다. 그거 다 쓰느라고. 근데 좀 더 써야 되는데 못 쓴 것 같아. 결론은 틀렸어요. 그쵸?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 꼭 표는요. 그냥 어디다가 붙여 놓으시고요. 한 번씩 그냥 쳐다보세요. 어차피 고등학교 때도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완자책 2학년 걸로 돌아와서요. 거기 보시면은 또 나머지 또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 실험도 나와 있죠. 우리 이것도 또 통합과학 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럼 결론. 고2나 통합과학이나 정말 산화환원은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중화 반응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고 저랑 개별로 따로 수업하면서 진도를 이미 많이 나간 애들은요, 요 파트를 안타깝게도 수능 버전 문제를 풀리거든요. 그럼 머리털 터져요, 이제. 대신 좋은 점은 하나 있죠.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릴 일은 없겠네요, 이 파트에서. 그러면은 속으로 그러겠죠? 나는 안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편파적으로 공부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다 시킵니다. 아시겠죠? 대신 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반복이 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안 시킬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나오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상위권까지는 올라가는데 아까 그런 문제는 소위 말해서 한두 문제 싸움에서 최상위권까지 올라가야 되는 애들을 위한 거니까. 그럼 속으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나? 없긴 왜 없어? 해야지. 그치? 걔는 뭐 태어날 때부터 1등 했냐? 시그중. 그래 안 돼요. 여러분들 꼭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가뿐하게 저뭐 1학기 때는 뭐 한 3 찍었어. 한 5 찍었나? 아니다. 좀 더 쓸까? 한 7 찍었으면 기말 2학기 때는 1좀 찍어주고. 그치? 그럼 얼마나 응? 7이요. 7에서 1 정도 올라줘야 어디 가서 스펙터클하게 상승했구나 한번 하지. 그치? 그러는 사람 있어. 2학년 중에. 물리 중간 9. 그 다음에 물리 기말 1. 9에서 1 찍었어. 대박이지 않아요? 문제점이 뭐냐면 계산은 잘하는데 이게 한글이 안 돼. 말로 설명이 나오면 문제 다 틀려 얘는.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얘는 계산은 다 맞췄는데 기억, 니은, 디귿 그 뭐는 뭐보다 크다거나 작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그건 싹 다 틀렸어. 이야 이건 스펙터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일렬로 찍은 애보다 점수가 안 좋아. 이야 진짜 허망하더라. 난 살다 또 그러긴 또 처음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은 역시 산화환원의 동시성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긴 똑같아요. 그죠? 별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하고 얘기할 건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쭉 넘기시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드디어 275페이지에 산화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산화수라는 개념은 원래 왜 통합과학에서 가리키면 안 되느냐면요. 고2들은요, 이 산화환원 배우기 전에 전기 음성도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그래서 전자를 누가 더 얼마나 잘 가져가냐를 나타내는 전기 음성도라는 걸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하고 플루오린이 있다. 그럼 참고로 산소하고 플루오린 중에서는요, 플루오린이 더 전기 음성도가 높아요. 그럼 둘이 결합하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물론 둘은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이니까 전자를 가져가거나 같이 가진 않고 살짝 내 쪽으로 좀 가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가져갔다는 표현을 쓸게요. 전자를 가져가요. 뭐 하나가 됐던 두 개가 됐던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결합, 원래 따로따로 원자 상태에서 O이고 원자 상태에서 뭐 F가 있었는데 둘이 결합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는요, 전자를 뺏기지도 않았고 얻지도 않았고 전자를 뺏기지도 않았고 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둘이 결합하면서 O하고 F 중에 F가 전자를 끌고 가는 능력이 훨씬 더 세요. 그러면은 O는 어쩔 수 없이 F 쪽으로 전자를 주죠. 그럼 O 입장에서는 전자를 줬죠. 그럼 O는 뭐가 됐다? 산화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F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산화수라는 걸 쓸 거예요. 자, 산화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O에서 만약에 이건 말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든 거예요. O에서 F 쪽으로 전자를 하나 줬죠. 그러면 내어준 개수를 써줘요. 밑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O는요. O에서 OF랑 결합하면서 전자를 하나 내어줬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내어줬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화수가 0에서 주지도 받지도 않았으니까 반응 후에는 전자를 하나 내어줬으니까 플러스 1이 돼요. 전자를 하나 내어줬으니까. 내어줬다 표현했을까요? 차라리? 그럼 이렇게 되면 산화수가 반응 전보다 반응 후가 증가했죠. 이러면 산화됐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F는요. F에서 뭐 F 뭐가 되면서 전자를 얻었죠.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예시니까 그냥 들어놓을게요. 그럼 산화수가 0에서 얘는 산화수가 하나 얻었으니까 얻으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내어준 걸 플러스로 잡아요. 그럼 산화수가 감소했죠. 이러면 여기서는 환원됐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수라는 거는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산화수라는 거는 전자를 반응 전보다 반응 후가 전자를 내어준 게 더 많아서 이러나 저러나 산화수가 단 1이라도 증가를 했으면은 산화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산화수가 단 1이라도 감소를 하면 반응 후가, 그래서 얘는 환원됐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죠? 언제 산화수가 증가냐 감소냐를 표시하느냐라는 규칙만 배우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규칙이 사실은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규칙이 이미 결정돼 있어서 이 규칙을 안 배워도 그만이에요, 어차피. 그런데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는, 그러니까 이 전기 음성도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산화수를 마치 규칙처럼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산화 환원도 대부분 이 규칙을 만족해주는 애들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럼 거기 있는 내용 좀 잠깐 볼게요. 자, 요거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기 이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라는 게 되어 있죠.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에요. 자, 1.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예를 들어서 수소. 자, 수소 원자 상태예요. 그럼 전자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죠? 그럼 얘 산화수는 제로예요. 나트륨. 얘 전자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죠? 원자 상태예요. 그럼 산화수는 0이에요. 밑에다 조그맣게 써주시면 돼요. 0이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H2, O2, F, E, 그다음에 HG 각각의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그냥. 됐죠? 자, 그 다음에 E, 일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뭔 뜻이야 이게? 자, 거기 예를 들어 놓은 거 볼게요. Na 플러스. 이거 뭐죠?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버려서 양이온이 된 상태죠. 전자 몇 개 버렸다고요? 전자 한 개를 버렸죠. 그럼 얘는 NA에서 NA일 때는 산화수를 얼마로 잡아주면 되죠? 0으로 잡아주면 되죠. 전자를 하나 버렸으니까 내어준 개수를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1로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온값 표시할 때하고요, 산화수 표시할 때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되게 꼼꼼하신 분은 이거를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차이점 뭐냐? 원래 이온가는 1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원래 이온가 표시는요. 부호 다음에 숫자를 표기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산화수는 보다시피 표현 부호가 들어오면 앞에 숫자부터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온가는 그냥 거꾸로 했네. 자, 그런데 산화수는 부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서로 반대예요. 표시할 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염소. 여러분들 염소는 어떻게 하죠? 안 해. 아니야. 염소는 음매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창피했어, 순간. 자, 그 다음에요. 염소는요, 몇 가죠? 마이너스 1가예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원래는. 전자를 준 게 아니라 전자를 하나 받았죠. 그럼 얘는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온일 때는. 자, 그 다음에 3번. 다원자 이온의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라고 돼 있는데 뭔 소리야 이게 씨, 그치? 자, 그럼 거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SO4 E-. 이거 많이 봤었죠? 이거 황산이죠? 황산이온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요 이렇게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세요. 얘는 전자 두 개를 이러나 저러나 어딘가에서 받아온 거죠, 전체가. 그래서 얘는 전체 산화수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전체 산화수가. 그러면은 S나 O가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가 다 합쳐서 내 받은 것만 두 개가 나오면 돼요. 자, 그럼 거기 나온 대로 볼게요. S하고 O 중에서요. 사실은 S의 산화수는 우리가 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O부터 따져보세요. 친근한 산소부터. 탄소는요, 산화수가 좀 바뀌긴 하는데요. 어지간하면은 얘는 16쪽이라 전자 두 개 받죠. 얘는 어지간하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자,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데, 자, 원래 산화수 표시하세요. 그럼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2가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죠?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총 전자를 마이너스 8, 전자를 8개를 산소가 얻어가야 돼요. 그러면 S가 내어줘야겠죠. 그런데 두 개 더 받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만 내어주면 돼요? 6개만 내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써라 그러면은 자 조심하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SO4 E 마이너스에다가 산화수를 각각 써라 그러면은 O에다가는 마이너스 2, S에다가는 플러스 6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산화수 표시할 때 원소의 산화수를 표시하는 거니까. 원자 각 개별이 아니에요. 원소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고받은 총 전자의 개수가 마이너스 2만 나오면 돼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마이너스 8에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딱 떨어지죠. 요렇게 산화수를 잡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한 번만 규칙을 찾으면 쉬워요. 나머지는 몇 개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렵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까요? 저희 집사람.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 땄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운전 연습하고 있는데, 박수 칠 게 아니야. 운전면허증만 따면 되겠잖아. 차 샀는데. 돈 들어갔어, 지금. 꽤 들어갔어. 그래갖고 경차 사자 그랬더니, 뭐, 대뜸 그 소리 하기 전에, 누가 그러는데 경차는 타는 게 아니래. 잘못하면 사고 나면 죽는데. 그러면서 싫다 이거지, 노골적으로. 그치? 내 차 탈래? 그랬더니 눈치는 빨라. 그 차 너무 커서 불편해. 그러면서 싫대요 또. 그러면서 특정 차종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알아본 거죠. 어느 정도. 저는 외제차는 안 타요. 저는 외제차를 타보긴 했는데 첫 번째 정비 맡기는 것도 좀 너무 불편하고요. 이래저래 좀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냥 국산차가 편한 것 같아. 이건 지나가다 아무 데나 맡겨줬잖아. 그거 하나는 편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막 타긴 좀 부담스러워. 그냥 막 타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갖고 차에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은 이렇게 예전에 차도 잘 닦았거든. 그때는 시간이 남을 때였고요. 요즘에 시간이 없잖아. 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1년에 한 번 자동차에 청소기가 한번 밀릴까 말까? 얼마 전에 자동차에 청소기 밀었는데,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이렇게 위에 보면 뭐 묻은 게 있거든요. 차 살 때부터 뭘 내가 묻혔는데, 한 2년 반이 지났는데 여지껏 하도 안 닦았더니 전에 뭐 이렇게 열심히 물티슈로 닦아봤는데 얼룩져갖고 그냥 안 닦이더라. 포기. 됐지 뭐 그럼 뭐.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아까 운전 얘기 왜 했냐면 운전은요, 생각해봐. 이론적으로 여러분 카트라이트 운전한다고 생각해봐. 딴딴딴딴 운전은 되게 쉬울 것 같잖아. 막상 운전해봐. 그게 마음대로 되니? 그게 몸하고 손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지. 얘도 마찬가지야. 알면 뭐해. 막상 해보면 또 달라요. 이거는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화합물의 각 원자의 산화수는 얘랑 좀 밀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자, H2O 볼게요. 물이에요. 자, 얘하고 차이점은 뭐죠? 얘는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죠. 얘는 전체적으로는 E-예요. 이가는 전자 두 개를 다 얻은 거예요, 토탈.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는 아까처럼 계산했을 때 토탈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가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죠?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별일 없으면요, 산소가요, 마이너스 2를 가져요. 그러면 이게 하나죠, 지금. 그럼 여기다가는 얼마? 플러스 1을 해야 값이 정확히 0이 딱 떨어지죠. 두 개니까. 다시 산화수 표시할 때는 여기다 2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왜? 요 원소 자체를 표시하는 거고, 전체 합칠 때는 그런데 이놈의 원자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는 것까지 카운트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럭저럭 거기 보시면은 화합물의 일족 금속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중요한 거. 화합물에서 F 산화수는 거기다 써놓을까요? 가로 열고 무조건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쫄죠. 예외사항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무조건 이다 그러면 아니다였죠. 지금까지는. 하지만 플루오린은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음성도가 플루오린이 제일 높아요. 모든 원소 중에서. 275페이지. 왜 페이지 못 찾았어요? 자꾸 헤매. 275페이지 6. 화합물 F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찾았니? 자, 그러면은요. 플루오린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그 옆에 보시면은 리튬에다가 F. 자, 얘처럼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이온가 표시 안 돼 있어요. 그럼 중성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플루오린이 보여요? 그럼 플루오린 밑에다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 쓰세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럼 자동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H의 산화수는 별일 없으면 플러스 1이 맞아요. H는. 그런데 단 예외상으로 금속이 붙는 경우에 마이너스 1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H2O. 산화수 플러스 1 맞죠? 자, 그런데 거기 나온 것처럼 리튬에다가 H. 자, 그럼 리튬은요, 금속이거든요. 그것도 반응성이 제일 높은 축에 끼는 앞에서 배웠었죠.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H는요,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가져요. 알칼리 금속 앞에서는. 오히려 전자를 얻어와요. 왜? 얘가 전자를 잘 주니까 금속이어서.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바뀌니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소. 자, 산소는요, 별일 없으면 마이너스 2를 가져요. 그런데 단서 조항 있죠.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플루오린 화합물에서는 플러스 2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딴 건 신경 쓰지 말고요. 1학년 때는요. 과산화만 신경 쓰시면 돼요. H2O가 있고 H2O2가 있죠. 혹시 얘하고 차이점을 아시나요? H2O는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고요. H2O2는 여러분들 상처 났을 때 왜 발라갖고 뽀글뽀글뽀글 거품 올라오는 과산화수소죠. 이때 산소가 과산하죠. 그러면은 과산할 때는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거기 얼마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H가 플러스 1을 하면 딱 맞죠. 왜? H는 2를 못 가져요. 어차피. 그쵸? H는 1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 그래서 과산화가 마이너스 1을 가져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하면은 뭐 할 때 편한가? 한번 해보죠. 선생님, 이게 근데 편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난 저랑 처음에 산화환원 할 때 그랬었죠. 광합성 얘기가 나오면 제가 그냥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면서 환원되는 거야. 그렇게 외워놔. 그리고 호흡일 때는 반대가 되면 산화되는 거야. 요 정도만 기억해 놓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한번 해보죠. 우리 광합성인 경우. 참고로 집에서 식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 왜 화분을 안 죽는 거야 도대체. 머리 아파 죽겠어. 이게 장인어른이 몇 개 갖다 놓으셨거든요. 나도 아니야. 사연이 좀 있는데 저는 집에 이렇게 풀떼기 날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풀에 살에 닿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를 것 같고 느낌이.
이렇게 좀 간지럽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뭔가 벌레들이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강박증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또 마음은 여려가지고, 그 살아있는 걸 죽일 수는 없잖아. 그 죽이기는 뭐하고. 그래서 첫 번째 1번. 얘네들을 싹 다 가지고 나가서 집 동네 야산에다 그냥 묻어놓고 온다. 하, 이것도 무슨 유기도 아니고,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좀 이건 아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런 거면서 둘째 치고 첫 번째는 갖고 나가기가 허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포기. 두 번째,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얘네가 죽어주면 그냥 버리기 편하지 않을까. 에이, 그래도 죽이는 건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양심이 어떻게 죽여. 물도 잘 주고 있고요. 잘 주는데 알아서 죽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그냥 제 쪽 베란다 쪽에 그냥 빛이 안 들어와요. 어, 빛이 안 들어와. 제가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어두컴컴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빛이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베란다 창문을 이렇게 알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내려놨더니 잘하네요. 그래도 안타까워요. 아니 안타깝진 않아요. 기특해요. 잘 자라고 있어서 기특하긴 한데 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아세요? 자, 그럼 광합성 보죠. CO2에다가 뭐가 결합하는 거죠? H2O. 자, 개수는 좀 이따 맞출게요. 그럼 뭐가 만들어졌죠? C6H12O6 더하기 O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1학년쯤 아니 이제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개수 좀 맞춰볼게요. C가 6이니까 여기도 6. 그 다음에 H가 12이니까 여기도 6. 그 다음에 그럼 산소가 12개에다 6개니까 18개인가요? 18개니까 그러면 얼마야? 여기 6개 있으니까 12개니까 여기도 6. 이렇게 되네요. 666이네요. 자, 그러면요. 산화수 한번 써볼게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O하고 C가 있으면 O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원자니까, 분자니까는. 얘는 마이너스 2고, 그럼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요. 여기는, 그냥 분자 상태죠. 여긴 0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도 마이너스 2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죠. 자, 근데 여기서 H부터 맞춰줄게요. H가 그러면은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12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요? 0. 이렇게 되면 산화수가 딱 맞아요. 선생님, 이거 놓는 순서는 뭐예요? 이거 전기음성도 순서대로 간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습관적으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산화수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걸 어떻게 순서를 잡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눈에 이근에 먼저 하시면 돼요. 확신한 애부터 하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C하고 O 중에서 우리 아까 예시에서 C에 대한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O를 기준으로 맞춰요. O가 과산화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플러스 4로 맞춰주시면 되고 H2O에서 O 마이너스 2죠? H 플러스 1 딱 맞죠? 자, 여기는 당연히 0이고요. 자, 여기가 문제인데 O 마이너스 2부터 잡아주세요. 5부터 약간 얘가 좀 더 세요. 그 다음에 C는 모르겠어요. C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그럼 H부터 해요. H가 앞에 금속이 붙는 거 아니면 무조건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잡아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탄소가 선생님 숫자가 0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0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 그럼 볼게요. 자, 얘 C하고 O 중에서 C는요. 여기 있죠. 4에서 0이 됐죠. 그러면 얘가 C가 아무리 혼자 있어도 이렇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잡아주시냐면 여기까지를 이렇게 하나로 잡아주세요. 앞에 6은 잡는 거 아니에요. 잡아서 포도당이 됐습니다. 근데 탄소가 4에서 0이 됐죠. 감소했죠. 그러면 산화수 감소했으니까 환원됐어요.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H는요. H는 그대로죠. 안 바뀌었네요. 그 대신 O가 마이너스 2에서 0이 됐으니까 산화수가 커진 거죠. 이거는. 그치? 산화수가 커진 거예요. 그럼 요렇게 뭉뚱그려서 요렇게 연결해 주시고 O2까지만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앞에 6은 넣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산화수가 커졌죠. 누구께? 산소께. 그러면 얘는 산화됐어요. 요렇게 해서 산화환원을 따져주시면 돼요. 요게 전기 음성도에 의한 산화환원 따지는 법이에요. 간단하겠지만.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심심하죠. 좀 재미없긴 한데요. 여러분들 저랑 연습 하나만 한번 해보죠. 어디 해보시냐면요. 278페이지.
278. 278. 아, 근데 여러분들 패션 보니까 이제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여학생들은 이제 슬슬 두꺼운 긴팔 입고 있고, 우리 남학생들은 여전히 반팔들이고. 안 추워? 에어컨 바람 쐬면? 괜찮아요? 저는 항상 긴 바지 긴팔이고, 그쵸? 가끔 물어봐요, 사람들이. 안 더우냐고. 더워요, 저도. 근데 왜 긴 바지 긴팔 입냐고요? 첫 번째, 반바지가 없어요. 슬프죠. 두 번째, 반팔은 있냐고요? 반팔은 있어요, 그래도. 집에 찾아보니까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안 입냐고요? 모기 물리면 싫잖아요, 팔에. 그래서요. 근데 왜 접냐고요, 이거는요? 손목에 걸리적거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딱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더워요, 저도 사실은. 근데 반팔 입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해. 난 반팔을 못 입겠어. 불편해. 안 입어버릇해서 그런지. 참고로 26살 때 이후인가? 반바지 반팔 입고 돌아다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안 됐죠. 자, 그럼 27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거기 2번 문제 보시면은 각 물질에 밑줄 친 원자의 산화수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밑줄 친 거 말고 다 써볼까요? 이거 맞는 사람 제가 휴식 보장해 드릴게요. 뭐 그래라. 쿠데타가 말자 실패한 쿠데타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사형이야. 알았지? 쿠데타. 왜냐면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은요 혁명이 되는 거고요. 쿠데타가 실패를 하면은 뭐지? 국가 내란 무슨 죄인가 그게 돼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사형이에요. 최하 사형이에요. 나쁘지 않죠? 그래도 인생에서 역사책에는 한 줄은 글 수 있겠다. 뭐가 됐던지 간에. 역적이 되던 혁명이 되던.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래? 조선시대에도 만약에 인조반정 이런 게 안 됐어. 그럼 역적돼 갖고 뭐 그냥 구족을 멸하는 거지 이제. 그것도 당황스럽지 않아요? 모르는 친척인데 쿠데타 일으켜서 잘못됐어. 나 죽이러 와. 와, 당황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척인데 그냥 어디 명부상에 이름은 올려져 있는데. 그것도 참 무섭다. 자, 2번. 여러분들 어색하다면 어색해요. 아직 안 해보셔갖고요. 근데 해보면요 생각보다는 쉬워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자, 다 됐나요? 아이고, 됐다. 응? HClO? 뭐라고 빌고야 될까? 글쎄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화학책에 나온 건 다 존재하는 것만 나와요. 재밌죠? 자, 그럼 봅시다. 자, HNO3. 그럼 여러분들 N은 뭔지 모르겠죠? 듣보잡이죠.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그러면은 5부터 볼까요? 5 얼마? 마이너스 2. H 얼마? 플러스 1. 뭐 얘는 금속 붙으면 별 그런 거 아니라는 했으니까.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냥. 자, 두 번째. H인데 앞에 나트륨이 보이죠? 금속이 보이네요. 그럴 때는 조심스럽게 마이너스 1. 왜? 얘가 플러스 1을 잡아줘야 되니까. 자, 두 번째 H2O2인데 H2O면은요. 이거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과산화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H4에서요. 역시 H는 앞에 뭐 금속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OF2에서 F 나왔네요. F가 보이면 경배하라. 그가 나왔으니 모든 전기음성도계의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산소가. 산소는 보통은 별말 없으면 마이너스 2, 과산할 경우에 마이너스 1, 이게 플로린하고 붙을 때는 플러스 2도 돼요. 자, 그 다음에 HClO인데요. 여기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어요. HClO 같은 경우는. 얘가 전기음성도가 좀 더 높거든요. 산소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 1이 잡히거든요. 제 전기음성도가 작아서. 그러면 얼마죠? 얘가 플러스 1이 되죠. 염소가. 특이한 케이스죠.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를 제대로 배우면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는요, 아마 학교에서 만약에 물어본다고 쳐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학년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물어볼까요? 이런 건 안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끼케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데, 사실 여기도 좀 이런 거 과산화까지 내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알고 정도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산화환원이 있을 때 산화수로도 표시하는 거 자꾸 연습해 보시면 산화환원이 되게 편하게 다가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전에 제가 이거 외워, 이거 산화야 환원이야 외워도 라고 했던 것들이 산화수를 표시하면은 명확하게 떨어져요. 그럼 선택하세요. 아니야, 난 머리에 기억력이 좋아. 난 외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외우시던지. 아니야, 나는 응용력이 좋으니까 산화수 갖고 그때그때 풀어야지. 라고. 근데 이럴 때는 살짝 뒤에 게 좀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주면은 속으로 나는 똑똑하니까 뒤에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서 산화수를 공부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쵸? 둘 다 아니면 이제 뭐 남들이 잘 못하는 반대편 4% 안에 들어가는 거지 뭐. 여러분 4%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4%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쵸? 누군가는 하긴 할 거야. 그쵸? 생각해봐. 주위 사람들 중에 일자로 찍었다 그랬는데도 한 7등급은 나오고 8등급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9등급은 누가 찍을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주위한테 물어보세요. 9등급 찍은 거 있는 애들 있냐고. 미안해요.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저랑 뭐 할 거냐면요. 잠깐만 쉬었다가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최고 수준 도전 기출이라는 거 하나 넣어놨거든요. 요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내는 최상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거보다 더 어려운 걸 낼 수도 있긴 한데 어지간하면 요게 그냥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한 속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문제 다는 못 풀더라도 아니다. 8문제밖에 안 되는데 뭐 1시간 동안 8문제 못 풀겠어 설마? 가급적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